네, 솔레노이드가 연결된 상황까지 해서 렌츠의 법칙에 대한 건 모두 알아봤고요. 근데 여기까지 끝내면 너무 시원섭섭이라기보다는 찝찝하지 않나요? 우리 어디까지나 지금 이과 쪽 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깔끔하게 뭐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들어내는 건 알겠어. 그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유도되는지도 알겠어. 근데 그러면 그냥 자기 선속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자기 선속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둘 사이에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항상 이 과학을 탐구하는 사람들, 특히 이과 쪽 사람들은 깔끔하게 딱딱 정리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얘랑 얘는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거 해주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딱 시원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이 패러데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전자기학에 굉장한 공헌을 한 사람이고요. 지금은 뭐 렌츠 법칙이랑 큰 차이 없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물리학을 대학교 가서도 배울 친구들은 조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물리학에서는 그냥 다 자르고 거의 결과만을 얘기하니까 그 과정이나 어떤 자세한 수식 같은 거는 안 다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물리학 원 단계에서의 패러디 법칙을 알게 되니까 대체 어떤 걸 설명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앞서서 렌츠의 법칙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화하게 되면 그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유도전류가 대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흐르고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적게 흐르는지 그 유도전류의 세기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유도전류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선속의 변화였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높여주려면 무슨 상황이면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선속의 변화가 더 격하게 더 많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자기선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변화도 더 커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이 모든 이론들이 유도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선속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든다? 그럼 당연히 그 자기선속의 변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된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끝이에요. 너무 허무한가? 너무 허무할 친구들을 위해 안 허무하다고요? 내 허무해야 돼. 왜냐면 더 얘기할 거거든. 너무 허무한 친구들을 위해 이 뜻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기선속이라는 개념을 이번 단원 들어서 처음 배우긴 했지만 사실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애매하잖아요. 어떤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이걸 자기력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선도 그냥 사람이 임의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뭐 셀 거야 어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자기 선속이 변화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인 물리학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원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기 선속의 변화가 격하면 격할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도 커진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 자기 선속이 격하게 변한다는 건 어떤 상황일 때인지를 이 간단한 아까 살펴본 솔레노이드의 자석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할 때 이 솔레노이드의 자석이 가까워지고 멀어짐으로 인해서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이 자기선속의 변화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그림 상황대로 해볼게요. 지금 N극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N극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솔레노이드를 아래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점점 커지고 있네. 자, 그러면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더 격하게,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 동안 더 큰 자기선속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될까요? 자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선속이 더 커진다. 그 말은 자기선속을 같은 시간 동안 더 격하게 변화시키려면 자석을 어떻게 움직이면 돼? 당연히 더 빠르게 가깝게 근접시키면 되겠죠. 자석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랑 이렇게 확 근접시키는 거랑은 같은 시간 동안 자기선속의 변화량 자체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을 더 빠르게 운동시켜서 뭐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자석의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기선속의 변화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은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긴 이 교재 그림 자체가 답이 써있죠. 최대한 그 답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안 배운 상태에서 생각만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N극에서 뻗어져 나오는 이 자기력선이 퍼져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자기선속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당연히 이 자석 자체를 우리 저번 시간 걸쳐서 살펴본 그 네오디뮴 기후미들 같이 더 강한 자석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 N극에서 뻗어나오는 자기력선 자체가 더 조밀조밀한 상태로 뻗어나올 거 아니에요. 세기가 더 커졌으니까. 그럼 당연히 한 줄, 두 줄이 변화하는 것보다 한 네 줄짜리가 변화하는 게 변화량 자체는 더 같은 움직임이라도 변화량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세기가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단위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 자체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두 가지가 자석 자체의 운동이나 자석 자체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자기선속의 변화를 유발했다면 이번에는 이 솔레노이드 자체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그때 이제 솔레노이드가 전류가 흐를 때,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지? 전류를 더 많이 흘려주거나 솔레노이드를 가문수를 더 많이 하면 된다고 했었죠. 정확히는 오늘 영상 찍는 시간을 잘못 골랐나봐요. 자꾸 중간에 종이 치네요. 선생님 시간에 잘못 그 수업 시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쉬는 시간이 이렇게 사이에 끼네. 양해해 주세요. 어디까지 했었죠? 아까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거 살펴보고 있었죠. 단위 길이당 가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솔레노이드를 우리가 원형 도선을 이어붙인 꼴로 비유를 하자라고 해서 단위 길이당 가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솔레노이드를 구성하는 원형 도선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다, 같은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잖아. 마찬가지로 어차피 자기선속의 정의가 어떤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라면 그 영역 자체를 더 많이 만들어줄수록 하나의 영역에서 자기장이 3만큼 변하는데 그 영역을 하나 더 늘려주면 6만큼 변하는 게 되겠고, 총으로 따지면 하나 더 늘려주면 9만큼 변하는 게 될 거잖아요. 당연히 솔레노이드를 더 많이 감아주면 많이 감아줄수록 원형 도선, 정확히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이 원형 구역 자체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랑 같은 꼴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가분수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도 더 격해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죠. 그래서 교재에 써있는 것과 같이 자석 자체를 조절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코일을 더 많이 감아서 동일한 자석에 동일한 운동을 하고 있더라도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자기선속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화할 때 원형 도선 자체의 크기를 늘려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선속의 변화를 동일한 자기장일 때 변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선속의 변화가 유도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자기선속의 변화가 얼마나 시간당 더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도 같이 커진다는 이 패러데이 법칙을 자기선속의 정의랑 연관지어서 알고 있으면 이 조건을 그냥 하나하나 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석의 세기가 커져야 된다, 자석의 운동을 더 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자기선속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당연스럽게 다 유도가 되는 것들이잖아.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기선속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어떤 특정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력선의 수고,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당연히 특정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니까 자기장 자체를 더 격하게 변화시켜준다. 다시 말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든 자석을 더 센 걸 쓰든 그런 식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니까 자기장은 픽스를 해두더라도 그 영역 자체를 넓혀주면 그것만으로도 동일한 자기장이라 쳐도 영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총 자기력선의 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영역을 조절해 주는 것도
자기선속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량연의 가문수 같은 경우는 영역의 크기는 같지만 개수를 이렇게 쫘라랑 늘려준 거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좀 정리를 해두면 암기하는 일 없이 이해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물리를 배우게 되면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 쌤이 전류에 의한 장애장에서 했던 것처럼 요건 그냥 말을 식으로 옮긴 거예요. 여기 이제 유도되는 어떤 이제 기전력이라고 해서 좀 더 물리를 배우면 알 수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판가름해주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색이랑 비례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다음 단위 시간당 시간 변화량당 이제 자속의 변화, 그러니까 자기 선속의 변화. 다시 말해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선속이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격하게 변하느냐, 요거를 그냥 식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요거는 대문자 파이라는 건데, 자기 선속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뭐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 기호라는 건 사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알 필요 없어요. 전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걸 더 선호하는 취향의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호로 정리를 한 번 더 띄워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 물리2에서 하고요. 우리는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자기선속의 변화와 그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와 서로 비례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자기선속의 변화를 더 격하게 해주면 격하게 해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비례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나, 패러데이 법칙의 의미와 실제로 이 자석이 변하는 상황에서 이 유도전류의 세기를 높여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느냐, 어떤 상황의 변화를 주면 되겠느냐,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번 뭐 여기까지 알아도 된다, 여기까지 몰라도 된다, 이거를 좀 나름대로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헷갈리는 친구들은 언제든 물어보고요. 오케이?